몸이 안 좋아서 좋게만 해도 그쪽 변호사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급좌파들, 유튜버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4개일째 나오지도 않고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서우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도 불출석을 했어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앞서서 몇 차례 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법원에서 오라고 한 날인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관련 재판인데요. 지난 21일 증인 불출석, 24일 불출석. 그래서 그때 과태료가 300만 원 나왔죠. 그리고 28일도 불출석하면서 과태료가 500만 원. 그러면 합해서 800만 원 과태료가 된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4번째로 불출석을 합니다. 이유가 좀 설명이 나왔는데 뭐 의정 활동을 좀 방해받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언제까지 불출석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고요. 복귀왕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거는 복귀왕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또 옵니다. 4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인이니까 나오세요 하고 중간에 2번이나 과태료 부과했는데 오늘도 안 내서 4번째 불출석입니다. 다음번에 또 잡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나오는 건가요? 진짜 너무 바빠서 안 나오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속 깊은 생각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선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지금 관련된 재판을 다 받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도 진행 중이죠. 이 일이군요. 그러다가 또 그 며칠 전에 산불까지 나는 바람에 지난번 선거법 무죄 받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까지 계속해서 산불 현장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어떤 뭐 피고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재판은 출석하지만 증인은 증인은 내가 여러 가지 당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후순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갔던 것일 텐데. 근데 과태료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벌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라 아마도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계속 나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안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이 관련된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언을 할 때에 본인의 재판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정도 내가 굳이 저기까지 나가서 나의 불리한 여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라도 증인으로서의 어떤 진술이 향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런 이제 변호인들의 조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법조계 의견을 들으면 그러면은 그 이유라면 단순히 바쁜 것만 이유는 아니고 조금 추가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상적인 부분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유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사법 절차인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도 좀 피해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재판을 굳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증인으로까지 여러 가지 피고인이 되어서 지금 재판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과 관해서 이제 법원의 어떤 입장이 조금 공개가 되는데 정리 좀 해보죠. 뭐 의정활동 방해받는다. 피고인이 대장동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다. 그 4번째 증인 불출석인데 검찰에서는 강력히 또 요구를 했어요. 구인 절차 좀 밟아주세요. 그래서 근데 법원의 입장은 아래쪽에 있죠. 강제 조치 고민 중인데요. 다음 달 7일 그때도 있는데 이미 출석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안 나온다면 하면서 그게 강제 조치 지금 고민 중인데요.
강제 조치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재판부로서는 일종의 마지막 통첩, 최후 통첩을 좀 날린 셈인 것 같아요. 강제 이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출석 끝까지 안 할까요? 그러면 증인으로서는? 지금 이제 복귀한 의원님이야 뭐 민주당 또 소속이시고 예. 민주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게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상 이 내란과 애한죄면은 대통령 신변임에도 구속됐다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소환하고 또 기소하는 게 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재판도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 그 본인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큰 다른 대장동 일당들의 이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려서 소환이 됐으면 예. 저는 가서 본인 스스로가 대장동 재판에서는 결백하다. 이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 피고인으로 있는 그 재판의 증인으로 가서 당당하게 자신 입장을 저는 밝히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불수석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볼 때는 가서 이익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서 얻을 게 없고 가봐야 말이 계속 나오는 대로 잘못 나올 경우는 또 예. 괜히 구설에 오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또 대장동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생각은 저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저 태도도 저는 굉장히 저는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이 뭐 의정 활동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의정 활동에 방해받는다. 약간. 3월 26일에 본인의 그 정치선거법 예. 항소심 무죄 났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본인이 또 피고인이긴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서 있다 왔지 않습니까? 예. 가서 또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도 본인이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행여라도 말이 잘못 나올까 봐 또 가봤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또 거기서 유동규를 만나야 되고 또 다 만나야 되잖아요. 약간 그게 불편할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속된 말로 개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그렇죠. 써서 약간 버틴다. 버틴다로 바꾸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예. 대통령 후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라는데 내가 귀찮고 불편하고 가서 뭐 불편한데 내가 뭐 하러 가라고 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나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두 분은 하고 계신데 아무튼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과태료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 1심 결과가 뒤집히는 판결 2심에 받았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불만 표시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여당 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주 안 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법률 용어를 쓰면서 뭔가를 설명했어요.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들어보겠습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 재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파기 재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게 잘못 말한 거거나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파기 재판이 아니에요. 파기 자판입니다.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이걸 여당 내에서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한 거죠. 자, 파기 자판 무엇일까요? 정리 좀 해보죠.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파기 자판이라는 설명돼 있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거래요. 파기 환송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2심에서 올라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2심 다시 하세요. 돌려보내는 걸 파기 환송이라고 그래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돌려보내는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걸 파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파기 자판. 자, 그럼 변호사를 뉴스와이드가 좀 자세히 취재했거든요. 설명이 나오고 또 전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는 그거를 이제 파기자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기자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심리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파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사건이 그렇게 파기자판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파기 환송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라 이런 취지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 있을까? 파기 재판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파기 환송이 되면 2심 재판이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파기 재판은 대법원에서 그냥 끝내보니까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한 걸까요? 김근식 전 실장님? 예. 파기 재판 낯선 용어인데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 자판기는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파기 자판이라는 건 저희 같은 비법률 전문가가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법조인들도 이거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앵커께서 그러던데요. 말씀하셨지만 파기 환송이라는 이야기는 뭐 저희들이 많이 뉴스 쪽에서 많이 들었기 예. 때문에 1심, 2심, 2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음 한 거죠. 다시 2심에서 다시 재판해 보세요 예. 라고 돌려보는 게 예. 파기 환송이잖아요. 저는 그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김기현 전 대표님하고 나경원 전 뭐 주진우 의원 등도 이런 얘기 꺼내놨단 파기 말이에요. 자판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죠. 다시 파기 환송해서 2심 돌려보내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그냥 자판이라는 게 자기가 판결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판결해서 빨리 죄를 확정지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두 분 최재성 전 의원하고 김성태 대표가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만 예. 4월 18일 넘을 수도 있다는 지금 관측이 무성한데 지금 헌재에서 아무런 아무것도 설명이 지금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무중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도 예.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대들하게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파기 자판 같은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파기 환송해도요 충분히 2심에서 대법에서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무죄 판결은 다시 유죄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헌재 판결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저는 제가 지금? 볼 때 느긋하게 파기 환송으로 순화해서 요구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냥 파기 환송이 낫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네. 파기 자판 그거 그렇게까지 한 거든. 이거를 얘기를 꺼낸 여당 내 의원들 공통점이니까 다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파기 자판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뭐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률심이지. 1심과 2심이 완전히 유죄와 무죄로 갈린 사건에서 어떻게 자판을 합니까? 저는 2심의 서울고등법원 이번 3명의 재판관이 대등재판부 3명의 경력이 다 똑같은 그러한 3명의 부장판사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내용이 오늘 알려졌는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소개됐는데 보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자판이 된 사례가 뭐 최근 22년 과거까지 쳐다보면 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복귀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여권에서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내용들이. 듣기 평가를 했거든요. 예. 바이든 날리면 그래서 이거 뭐가 진짠가 이제 듣기 평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매우 어려운 골탕 먹이는 법률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김기현 의원님이나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출신입니다. 사실 손 놓은 지 오래된 분들 아닙니까? 뭐 주진우 의원이야 정치검사 하면서 사실 법 잘 모를 것이고
아, 또 그렇게 또 비판을 하시네요. 정치적으로 살짝. 법적 용어를 예, 하고 일종의 심부름꾼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다라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의 말씀은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예.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 저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죠. 어. 그 당내 국민의힘 내에 그래도 가까운 시간까지 판사를 하셨던 분이 아, 저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런 단서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간단하고 여기 있잖아요. 간단한 예. 이런 경우에는 파기자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상당 기간 동안에 무죄였는데 파기자판을 통해서 예. 유죄로 돌아가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조문을 아시는 정치인들이 예. 얄팍한 법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엉터리 판결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 적어도 1심에 말도 안 되는 1년에 2년 그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엉터리 판결이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엉터리 판결이다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제대로 된 판결이고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엉터리 판결이고 예.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문제라든지 지금 또 여러 가지 1심과 2심에서 영 다른 예. 360도 다른 이런 그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걸 보고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법이 정의로운가? 라는 의심을 매우 크게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부채질하는 와중에 예. 하나가 파기자판이라는 이상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예. 또다시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예. 이렇게 본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예.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얘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그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법원과 관련된 그리고 법적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슈라는 그 내용이 또 있고요. 서로들 뭔가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들을 내놓고 있죠. 예, 김근식 전 실장님. 이제 파기자판이 생소하고 예. 제가 볼 때도 뜬금없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리에 따라서 파기환송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너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억울하면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게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했었는데 구속 취소 소송을 한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제가 듣고 그것도 있습니다. 좀 잘 못 그래서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왜 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웬걸 취소가 또 돼버려요.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설마 하던 일이 막 터져 나오고 실제로 현실로 벌어지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파기 자판도 순리대로 한다면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파기 자판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에게 아마 이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와버렸고 특히 헌재의 이 여러 가지 신뢰들이 상실되고 있고 예, 또 예.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가장 최고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헌법과 법률이고 이걸 책임지는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복귀하고는- 심정입니다. 예.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예. 파기 환송되는 게 순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순리가 아니고요. 예.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을 하는 게 순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 살짝 그 얘기까지 그걸 잡으셨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판단 때마다 그 세 가지 주요한 이슈 판단 때마다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갖다 인용했다라는 예. 어떤 그 참고의 말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이 그 법조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철 실장이 파기환송 하니까 그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좀 약간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서 본인의 또 어떤 주장을 좀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